네, 안녕하세요. 12월의 중반 변동성이 커진 시장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돈이 빛나는 낮에 시작하겠습니다. 송디입니다. 네, 오늘은 12월 FOMC 프리뷰 자료죠. 혼란 속의 기회, 카오스 이론으로 본 시장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빈센트. 네, 안녕하세요. 전략도 타이밍이다. 두잇나우 빈센트입니다. 네, 오늘은 연말 최대 이벤트 중 하나인 FOMC 회의,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발표를 미리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회의는 올해 마지막 회의이기도 하고 특히나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네, 일단 10월 FOMC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분열과 혼란이 나타날 거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해서 연준 인사들이 자기의 발언권을, 자기의 소신을 발언하기 바로 직전까지의 모습들을 쭉 복기해 보면 어떤 분은 금리를 낮춰야 된다. 어떤 분은 아직은 금리를 낮추면 안 된다. 오히려 인상까지 고려해야 된다. 이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10월 FOMC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파월 의장이 이미 아직 임기가 내년 5월 15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레임덕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외신 보도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곧 차기 연준 의장의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케빈 해싯에 대한 시장의 이목이 또 집중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권이 있는 파월과 새로 들어올 수 있는 새로 부임하는 케빈 해싯 간의 교차 지점에서 12월 FOMC가 열린다라는 타이밍상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높지만 매둘기일 것이다라는 말이 많은데요. 어떤 포인트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CME 금리선물시장에서의 12월 25bp 금리 인하 확률이 약 한 90%입니다. 이 정도면 금리 인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번 12월 FOMC가 아닌 2026년 과연 연준은 얼만큼 금리를 낮출 수 있을까에 대한 컨센서스일 것 같습니다. 주요 IB들은 내년에 연준이 생각보다 금리를 많이 못 내릴 것 같다. 왜냐? 인플레이션 때문에 라는 우려가 있는 반면 연준 내부에서도요. 고용시장을 보면 워낙 둔화되고 있어서 금리를 많이 낮춘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다시 한번 물가가 모락모락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섣불리 금리를 낮추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금리는 낮추겠으나 향후 엔간하면 데이터 디펜던트 전후 좌우를 살피고 동결기조 아니면 금리 인하를 띄엄띄엄 간헐적으로 하겠다라는 매두기적인 성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 회의가 왜 주식시장의 호재라는 거죠? 지금은 회의를 기다리면서 관망세였다가 뭔가 확실하게 정해지니까 주식시장이 움직일 거라는 건가요? 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확실성이 훼손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모든 이벤트는 불확실성이 나타나기 바로 직전까지 상당히 금융시장은 긴장하고 있다는 게 어찌되었건 이벤트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요. 송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식시장이 상승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뭘까요? 전 아무래도 불확실성 해소? 맞습니다. 불확실성 해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본시장, 주식시장 결국 유동성이라는 것이죠. QT가 종료됐습니다. 더구나 금리를 인하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년도 3번이냐 2번이냐 아시는 것처럼 하나증권은 내년도 3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시중의 유동성이 다시 한번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FOMC 프리뷰를 얘기하면서 카오스 이론, 케이오스 이론을 갖고 왔는데요. 겉으로는 혼재되고 혼탁하지만 이 본질적인 의미에 우리는 좀 더 주목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측면 그렇다면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부침이 있을 수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시기가 되게 짧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식에는 호재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 FOMC가 끝나면 미국 시장 말고 한국 시장에도 호재가 될까요?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상관관계 과연 커플링 돼 있냐 아니면 디커플링 돼 있냐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제가 보고서를 쓸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난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가 디커플링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최근 들어서 간밤에 중국의
엔비디아의 칩이 들어간다라는 호재성 속보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코스피 지수의 시가총액 1등과 2등 기업이 약보합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서로 간의 디커플링이 좀 더 확대되는 측면에서 미국은 긍정적인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한국은 이 FOMC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다만 매우 중요한데요. 다만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이 나갈 즈음 해서 코스닥 활성화 방안 대책이 나타나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지난주에 저희가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을 텐데 연말과 연초에는 코스피도 상승세가 이어가겠지만 탄력적으로 코스닥에 대한 기대를 좀 더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FOMC 전후로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면 가장 좋을까요? 네, 이벤트, 즉 지금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면 관망하는 것이고요. 다만 새로 진입할 시점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연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시장의 움직임이 크냐에 따라서 앞으로 진입 시점이 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이왕이면 FOMC 이후에 부침이 있다면 그때가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라는 마음 자세로 FOMC를 바라보자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FOMC 회의를 둘러싼 핵심 쟁점에 대해서 빈센트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 질서를 읽는 힘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시장에 휘둘리기보다는 핵심을 짚는 투자자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돈이 빛나는 낮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